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당신의 덕질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취미생활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주제는 가볍고 밝은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저도 요새 좀 게임하느라고 좀 바쁘긴 한데 여러분들도 2024년 행복한 덕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번호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4장의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르셨나요? 그럼 카드를 뒤집어서 순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언제나처럼 작은 번호부터 큰 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네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당신의 덕질 생활입니다. 우선 3장의 카드로 당신의 현재 모습, 현재 에너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카드 3장을 해석해 드릴 때에 내용이 맞지 않으신다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시거나 오늘은 내 주제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예인 덕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덕질이 중간에 한번 덕질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컵이기는 하니까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죠. 그런데 나이트 오브 컵스에서 페이지 오브 컵스로 오히려 단계가 내려갔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이돌을 갈아타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연륜이 있고 좀 더 오래됐던 그룹에서 신생 그룹으로 갈아탔다든지, 그 아이돌도 그 여러 명 나오는 아이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라든지 하다 보면은 아이돌 가수들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좀 오래된 그룹에서 좀 팀이 데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그룹으로 좀 갈아타신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풋풋한 매력이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4분기에 걸쳐서 여러분들 2024년의 덕질의 향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컵스에 이어서 이제 인구조가 시작에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생 그룹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정보를 조금 모으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2분기로 넘어가면은 매일같이 소식을 듣고 모으고 덕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와즈가 나오면서 이 그룹이 뭔가 문제가 조금 내적인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의 최애캐가 소속돼 있는 그룹이니만큼 이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이 최애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소속사나 이런 곳에 법적인 분쟁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소식이 이제 법적인 내용의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4분기에 가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의 최애캐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최애캐가 모니터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시작을 했으나 매일같이 접속을 하거나 화면에서 만나실 수는 있는데 3분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는 그 캐릭터가 속해 있는 세상,
2D 세상이라고 하면은 뭐 애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게임이라면은 게임 캐릭터라면은 게임 자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나 이쪽에 이제 다른 캐릭터라면은 그 세계관 자체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하갈레즈까지 간다면은 여러분의 사사분기 덕질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일단은 정보를 모으기가 힘들어진다. 덕질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최애캐의 사사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최애캐가 1년을 어떻게 보낼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최애캐의 올해 1년 사사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페이트가 떴습니다. 무언가 운명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최애캐가 무언가 새로 시작을 하거나 여러분의 최애캐가 말 그대로 이제 데뷔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러브 카드가 떴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게 됨을 의미를 하는데요. 활동도 이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는 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최애캐가 매일매일 무언가 떡밥을 뿌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카드, 위즈덤 카드가 떴는데요. 위즈덤 카드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최애캐가 무언가 굉장히 현명하게 깨닫고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분기에 가면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시작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갔다면 오히려 2분기, 3분기에서는 힘을 키워서 힘과 지혜를 키워서 4분기에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테이와즈가 떴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덕질과 지금 최애캐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최애캐가 소속사 분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소속사를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최애캐들이라면 그 최애캐들의 스토리가 극적인 변화를 이제 4분기에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열혈 만화들 보면은 원피스 같은 보면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환경과 운명이 이끄는 것처럼 그 시작을 하지만 동료들을 만나고 지혜와 힘을 키우고 레벨업을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힘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스토리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덕질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카드가 나왔네요. 이것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울의 나의 모습,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덕질 생활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너무 열정적인 덕질 생활은 여러분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응원하고 제일 에너지를 주어야 할 대상은 최애캐도 최애캐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최애캐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덕질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을 수 있는 법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르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루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당신의 덕질 생활입니다. 우선 당신의 현재 에너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카드를 해석해 드릴 때에 현재 에너지와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디테일하게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덕질 생활 생각보다 꽤나 오래된 덕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이스 오브 컵스라고 하면은 좀 시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더 스타에서 이미 항아리 2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대로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에이스 오브 컵스는 오히려 시작의 에너지라기보다는 스타에서 이어지는 에너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아이돌이 이때쯤 컴백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하는 그 최애캐가 이때쯤 복귀작을 선택해서 이제 스크린의 모습을 보였다든지 소식이 들려왔다든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이때 너무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아 나랑 결혼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꾸준한 덕질과 충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꿈에도 나오나요 설마?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2024년의 덕질 생활 4분기에 맞춰서 4개의 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024년 덕질 1분기 1분기의 빈룬이라고 해서 뭐 내용이 딱히 뭐 없거나 이런 게 보다는 말해 뭐해입니다. 말해 뭐해. 여러분들의 덕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새로 시작된 것도 없고 오히려 꾸준히 현재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이 딱히 없다 하던 걸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죠. 진행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분기부터 여러분들 최애캐가 물론 3D 현실 이제 속의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2차 창작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보니까 2차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2번 카드를 많이 선택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캐나즈 영감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라구즈가 떴죠. 영감이 아주 샘솟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시던 분들도 지금 올 한 해는 2차 창작에 굉장히 열정을 좀 쏟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전까지는 2차 창작이고 뭐고 좀 쉬시거나 덕질보다는 2차 창작은 좀 쉬고 싶어. 그냥 조용히 덕질할래. 좀 나도 좀 쉬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좀 쉬시던 분들도 오히려 창작의 열정이 불꽃을 피워 올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르주가 나오지 않았나. 창작의 불꽃이 타올라서 이제 나 손 좀 재활 좀 하자 하면서 이제 2차 창작에 들어가시는 4분기에 오히려 제일 많이 창작물들을 내실 것 같고 오히려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2차 창작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른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창작물을 내놓는 시기는 4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1년 어떻게 지나갈까요?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1분기는 여러 가지 협상, 논의, 토론을 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모습을 1분기에는 그다지 많이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최애캐의 주변인들과 열심히 회의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수라면은 새 앨범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야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최애캐 소식을 생각보다는 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니터나 종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2D 캐릭터들, 3D 캐릭터들 뭐 이런 체액회라면은 설정상, 스토리상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 아니면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하거나 이런 모습, 전략을 짜거나 하는 모습들, 이런 지적인 활동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인 캐릭터 좋아하시나 봐요. 자, 두 번째 2분기입니다. 2분기는 여러분들의 체액회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러분들의 체액회가 어떤 것을 사랑하냐, 무조건 연인이 등장을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체액회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임하게 된다든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들이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니터에서 나오지 않는 체액회를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3분기에서는 이제 스토리가 좀 어두운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기승전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기승전결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절정입니다. 누군가가 배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내재된 폭력성이라는 의미인데, 이 체액회가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체액회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다, 좀 음습한 마음, 많은 질투심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런 느낌이죠. 특히나 칼을 뱀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체액회다라고 한다면은 이 체액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본인보다는 본인 주변에서 본인을 향한 뭐 이런 일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 2D나 3D 액정 모니터에서 나오지 못하는 캐릭터들이라면 정말 칼을 맞을 수도 있고, 좀 슬픕니다마는,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4, 4분기에 가면은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소식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굿뉴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덕질 생활에 4, 4분기에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활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덕질에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덕질 생활에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언점으로 나비가 나왔습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고치를 지어서 번데기 시절을 지나서 나비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격렬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1분기 카드가 빈눈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굉장한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기어다니다가 고치를 지어서 번데기를 이제 만드는데, 사실 이 번데기 속에는 애벌레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녹았다가 갑자기 나비의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일종의 다시 태어남, 리버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라는 의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영감은 있는데 재활을 4, 4분기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덕질을 하시다가 2차 창작을 했는데 한번 2차 창작 활동을 접으셨을 때에 그걸 접게 만들 만한 어떠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비 카드가 나와준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스스로를 믿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힘은 무한하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또한 무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좀 더 즐거운 덕질 생활과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은 여러분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잡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루링이었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당신의 덕질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를 먼저 뽑아드리고 읽어드릴 텐데요.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신다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오늘 영상에는 내 내용이 없다 하고 다른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면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즉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까지 덕질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뭐 덕질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액케어 관련된 물품들, 즉 굿즈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가수라면 앨범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영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이나 뮤지컬, 오페라 뭐 이쪽이면은 또 관람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방식의 덕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으신 덕후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보내셨다. 막 먹어도 계속해서 먹을 떡밥이 계속 떨어진다.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이거 나온대? 아, 사야 돼. 이런 거 한대? 나 가야 돼. 여기서 이런 거 팝업한대? 나 가서 굿즈 사와야 돼. 거의 모든 스케줄과 그 체육회와 관련된 일정들을 깨고 계셔가지고 거의 모든 걸 참여를 하시는 걸 목표로 열심히 달리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능력도 스캔도 만들어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저스티스. 나는 정당했다. 나는 2023년 1년간 할 만큼 했다. 정말 한 점 후회란 없는 덕질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뿌듯했다. 이 정도 덕질은 엔간한 사람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정도는 해야 덕후지. 굉장한 분들입니다. 에너지가 엄청난 분들이에요. 저 같은 집순이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집에 와서 계시는 시간 동안도 모니터를 통해서, 즉 컴퓨터나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덕질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밖으로 직접 뛰시는 덕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따라잡기가 힘드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2024년 덕질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 룬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최애의 덕질 마지막이 현재 상황이 마지막이 저스티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심판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의 최애캐가 어떠한 모함을 당하든지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최애캐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주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과가 1분기에 잘 나오고 2분기에 좀 계속해서 이제 덕질을 해나가는 모습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에 앙수주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의 체액회와 여러분들이 소통이 된다. 뭔가 팬미팅이나 팬사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영화로 치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극장에 와서 인사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도 살짝 볼 수 있겠고요.
그 3분기에는 최애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모니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최애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런 최애캐 입간판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최애캐의 성우분을 만나실 수 있다든지, 뭐 요런 여러 가지 이벤트 여기 3분기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인구주가 나와주면서 즐거운 결실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된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최애캐 관련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질을 하실 때 1분기에 조금 살짝 휘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팬클럽에 가입해 계신다면 오히려 팬클럽과 함께 이제 좀 소속감도 느끼시면서 서로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작은 조금 1분기에는 덕질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분기에 힘들어도 2분기부터 풀려나가면서 3분기에 최애캐와 직접적인 만남이나 관련 여러 가지 덕질을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게 되고, 4분기에 가면 최애캐 관련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최애캐 관련으로 뭔가 리뉴얼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참 좋은 1년이 될 수 있겠다.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애캐의 1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최애캐는 배우나 가수나 이런 비주얼적인 좀 외형이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을 이제 최애캐로 두신 분들이 많이 고르신 것 같은데, 자, 1분기 보겠습니다. 1분기는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아름다운 면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지금 왕관에 꽃이 폈죠. 지금 여러분들 최애캐는 미모가 절정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자, 2분기에 가면은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는 굉장히 멀리 가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신호로 이제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금관악기가 소리가 우렁차고 굉장히 멀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자, 여러분 최애캐의 명성이 멀리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때쯤 가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네요. 영화도 많이 개봉할 수 있고, 뭐 아이돌 가수라면 활동도 이때 이제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렇죠? 뭐 그룹 활동도 하지만 솔로 활동을 따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3분기에는 블루카드가 나왔습니다. 블루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카드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카드인데, 3분기에 가면은 미모와 명성, 즉 그 캐릭터들의 아름다움과 좋은 소식들이 3분기에 극상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분기에 가면은 뭔가 굉장히 축복받고 좀 좋은 일들, 연말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상식에서도 여러분의 최애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최애캐가 모니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스토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리즈 시절을 갱신하게 된다. 리즈 갱신. 그래서 스토리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의 최애캐 캐릭터가 서사를 좀 더 쌓게 된다든지, 좀 그 서사가 굉장히 극적이고 멋있는 서사여서 일반인들도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이름을 들으면 그 캐릭터 나 알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캐릭터의 명성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연말쯤 가면은 엔가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캐릭터여도 알 것 같고, 뭐 만약에 2D 캐릭터다 하면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은 웹소설 캐릭터인데 웹툰화 진행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덕질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이 나왔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의 무게를 맞추어서 수평을 이루도록 해서
한쪽의 무게를 잴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사실 보통 저울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의 밸런스, 몸과 마음의 밸런스, 그리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 그런 밸런스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수평을 이루도록 하라 해서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를 봐드릴 때 여러분들 굉장한 에너지와 행동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좀 많이 급하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이 좀 행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이 급하신 성격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덕질도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덕질 생활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덕질도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생활을 먼저 지키신 다음에 덕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정신이 피폐해져 가면서 덕질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제일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즐거운 덕질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루링이었습니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루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당신의 덕질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를 볼 텐데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나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좀 보는데 좀 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코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입니다. 일코라는 것은 일반인 코스프레라 그래서 겉으로는 덕질을 하지 않는 척 굉장히 현실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어떠한 장르의 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들키시지 않은 완벽한 일코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덕질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키지도 않으셨고 굉장히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덕질 깊이는 또 얕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굿즈도 많이 모으셨고 2차 창작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작품 활동 수도 적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1코에 성공하신 덕후분들만 마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2024년의 덕질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 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분기는 라이더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덕질은 남에게 잘 들키지 않으시는데 굉장한 행동력 또한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숨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덕질 이벤트를 위해서 비행기 정도는 타줄 수 있는 바다 정도는 건너줄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1코가 가능하지 생각을 했는데 친구랑 여행 갔다 올게 하면서 덕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두 번째, 2분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덕질 생활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1코를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3분기 여러분들의 덕질거리 떡밥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베르카나는 풍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덕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이 됨에 따라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이런저런 덕질 생활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분기 에이와즈가 나왔습니다. 에이와즈는 나무라서 위로 가지를 뻗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덕질과 여러분들의 일코가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나 윗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 후로 덕질하시는 모습을 좀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부한 덕질 생활을 위해서는 안 들키시고 1코 생활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른들께 신뢰를 좀 더 심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덕질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1년은 거뜬히 2년은 거뜬히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덕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덕질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갈 때까지도 여러분들은 덕질을 최애캐를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계시는 굉장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최애캐 설정, 뒷배경 이런 거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연역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지금 4번 카드 뽑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덕질을 조용하게, 그러나 굉장히 깊게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왜냐면 겉으로 내 열정을 누군가 공유하기도 쉽지 않고 털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깊게 내려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한 번씩 이렇게 여행 가시거나 바깥에서 한 번씩 터뜨려주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최애캐의 1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애캐는 1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나 앞에 1분기, 2분기에 가서는 고립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1, 2분기의 최애캐의 모습은 좀 많이 보기가 힘드시거나 최애캐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최애캐어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실 것 같고 2D 캐릭이나 3D 캐릭의 그 모니터 안쪽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3분기에 가서야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운명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신이 낯을 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끊어내고 운명을 반전시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립되고 배신당한 상처가 이때 반전이 나와서 4분기에 가서야 자기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는 그리고 스토리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4분기에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최애캐를 향한 애정이 4분기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3분기에 가면 여러 가지 소식, 뭐 예를 들면 아이돌이 아니라 뭐 배우여도 그렇죠. 소속사를 옮겼다라든지 뭐 이런 소식들 들려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2D 캐릭, 3D 캐릭이라면 스토리 진행 중에 적의 배신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둘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부터 일이 풀리면서 4분기에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최애캐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가라앉지 마시고 함께 힘을 내며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덕질 생활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차가 나왔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면서 역을 하나하나 자신이 지정된 역마다 서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뭐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역에 잠시 정차하면서 추억을 쌓아가며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애캐가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추억을 쌓을 때에 목적지에 다다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래도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애캐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이라는 추억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최애께 소식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가라앉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3, 4분기 풀릴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르링이었습니다.